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큰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삶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들 나한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해서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진들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오늘날 현대 사회가 정보화 시대이고 너무 급진적으로 사회가 발전되므로 국민들이 정서 문화가 점점 후퇴하고 정과 사랑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만 아는 개인 이익 위주로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역적으로 집단 이익 위주로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과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상도가 무너지고 기업의 윤리가 눈앞의 현실의 이익 추구에만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정과 사랑이 없고 물질과 돈을 우선적으로 또한 각 개개인이 실적을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노력하는 사람도 기업의 윤리와 상도가 어긋나는 정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정과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와 도덕성이 땅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현 시대가 먹고 사는 문제와 물질적으로는 큰 부는 누리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아무리 못 사는 사람도 굶지 않고 의식주는 해결했지만 인간 내면에 흐르는 정서 문화는 오아시스 물이 없는 사막으로 정과 사랑이 없는 돈을 최고로 치는 현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1960년, 1980년 시대에는 정이 흐르고 서로 도와주고 시골서도 서로 품앗이를 하며 정답게 사랑과 정을 나누고 살았지만 물질 문명과 현대 정보화 시대로 돈을 우선으로 하고 부자지간에도 물질 앞에서는 부자지간의 정도 끊어지고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도 돈과 물질 앞에서는 모든 정서함령이 깨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의와 의리와 정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돈과 물질이 의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돈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업이 많은 직원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지만 장사의 상도가 무너지면 그 기업은 눈앞의 현실에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한테 도움을 받는 것은 익숙하지만 남을 배려하고 베푸는 데는 참으로 인색합니다. 참된 사랑의 해로는 한 번 양보하고 주는 데 있습니다. 한 번 양보하고 줄 때 다시 돌아옵니다. 성서에도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의 모든 원칙은 사랑을 주는 데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이치가 서로 주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골짜기 물이 시냇물로, 시냇물이 모여서 강물로, 강물이 바다로, 바닷물이 뜨거운 수증기로 온 지면에 비를 주는 것 같이 사람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베풀고 서로 정과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물질과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아부하고 돈 때문에 인생의 희노애락을 포기하고 있는 현 시대가 너무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돈이란 것은 가장 가치 있게 나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하면서도 타인의 삶에서도 베풀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실이 인체의 수명은 기술의 발달로 길어지고 직장 수명은 짧아지고 중산층이 무너지고 극빈층이 20년과 같은 상태로 배나 늘어나고 IMF보다도 오늘날 현실이 어려운 실정이고 서비스업이나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고 머리형으로 생각은 깊은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분수가 되어가고 열심히 노력해도
너무나 많은 건강정보와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제품의 질보다도 좀 더 이윤이 되는 것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영업하기도 참으로 힘든 실정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실패하고 영업을 못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 1995년 시대 때는 자녀들 훌륭한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명문대학 나오면 훌륭한 직장 올라갔지만 지금은 30대 중반 45세 정도가 되면 회사에서 퇴출당하고 직장 잡기도 참으로 힘이 드는 시대입니다. 평상 직장이었던 공무원도 오늘날 좀 아무리 안타깝게도 전에는 공무원 숫자도 줄였지만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시절 때 공무원을 더 늘렸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많이 빠져나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로 인해서 영세 슈퍼마켓, 재래식 시장이 다 죽고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사진관 기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고 급변하는 물결과 눈에 보이지 않게 큰 전쟁과 대홍수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옛날에 살던 S관과 고정관념 때문에 급변하는 정부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물질, 돈, 건강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 회장의 경영부진과 형제간의 우애와 자식과 부모의 사랑과 정이 금과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례까지 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없는 가운데도 전기도 없이 호럽불 켜고 떡한 조각도 나누었던 백이민족이었던 이 국가와 국민의 정서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기업을 IT, 기타 좋은 정보와 제품으로 수출은 많아지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국가와 대기업은 돈은 벌었지만 IT 정부와 디지털 사업, 나노 사업, 로봇과 차를 조립하고 수공으로 하던 모든 것들이 기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계로 로봇가 일하기 때문에 회사원이 65% 70%가 퇴사시켜도 회사는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끊임없이 노사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산업화 문명이 발전될수록 이 사이에 우리의 일거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기술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출산율로 인하여 점점 이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일 민족이었던 우리나라도 오늘날 처녀들이 시골 생활을 기피하고 시집을 늦게 가기 때문에 출산율이 적고 아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돈이 없고 직장이 뚜렷지 못하면 결혼도 못하고 베트남, 필리핀, 몽고, 중국, 조선족, 기타 외국인과 결혼하는 다문화 시대가 되어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2300년이 되어서 출산율이 적으면 우리나라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남는다고 통계에 나왔습니다. 의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옛날에는 정년이 없다 했지만 고급 인력이 너무 많기 때문에 놀고 있고 판사, 검사, 로펌 변호사, 100년, 200년 단체도 가면 갈수록 급변한 정부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앞으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나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내 이웃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무슨 일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일까요? 우리의 부모님은 대다수가 농부였고 농자는 처대본이라고 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고 한치의 거짓도 없이 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농사입니다. 친환경적인 자연농법으로 나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건강과 이웃의 건강을 위하여 또한 삶의 교육과 터전이 우리의 삶의 농업이었습니다. 자연농법으로 유기농 농사를 하면서 판로를 개척하고 도심지의 유기농센터와 유기농 먹거리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서 자연 채식 뷔페 식당, 자연식 출장 뷔페 식당 사업, 친환경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 참으로 보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자연을 떠난 생활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체 소우주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체는 자연과 더불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밥을 먹으면 운동을 해서 소화시키듯이 우리 부모님과 조상들이 농업을 천직으로 삼고 열심히 가족의 안녕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오늘날 일상생활이 너무 편리하게 살기 때문에 노동을 기피하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천히 여기고 있습니다. 노동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땀 흘려 자기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할 때 보람도 느끼고 건강도 좋아지고 사회가 아름답고 활기차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를 땀 흘리는 농부와 노무자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물질은 풍요롭지 못하지만 삶에 여유가 있고 얼굴엔 수심이 없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삶이기 때문에 농부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똑같은 노동도 좋은 자연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틀립니다. 시골은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일하는 건축일보다 덜 힘이 들고 스트레스도 덜 받습니다. 현대 사회가 산업화의 문명과 IT 정보화 사이로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사람들 마음의 내면의 정신 세계에는 점점 삭막해지고 있습니다. 나만 아는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은 살아온 가정과 가문의 전통과 가풍과 교육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인생에 행복이 온다 해도 살아온 삶이 오랜 기간 동안 생활습관, 자라온 환경, 교육, 부모의 유전적 영향을 물려받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알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온 가정과 생활습관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일까요? 무슨 직업을 갖든지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양심을 속이지 말고 위 앞에 굳게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창조주를 모시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래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햇빛과 비와 일용할 양식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령에 양심을 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를 믿는 종교인들이 그저 종교를 머리의 지식과 교양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삶이 신앙과 일치된 체험적인 삶이면 이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인들이 3,500만이 넘는데 이 사회는 날로 혼탁해지고 사랑이 식고 물질을 우선으로 하는 황금만능주의라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의 내면의 정서는 도덕성이 땅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사회는 변화가 안 될까요? 오늘날 신앙하는 많은 분들이 피상적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십자가는 많지만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같이 사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석가모니와같이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종교인들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마음을 짓고 눈물로 자기 죄를 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목사, 스님, 신부, 기타 종교주의자들이 철저히 마음을 짓고 회개하고 변해야 합니다. 교회 내 설이나 성당이나 각자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 혈육, 내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한다면 이 아름다운 지구는 평화로워질 것이고 사랑과 정이 흐르는 사회가 될 것이고 3,500만 명이 넘는 종교인이 장애인들과 소녀, 소녀가장, 독거노인, 이혼한 이혼녀, 가부나 고아를 한 사람씩만 자기 가정에 받아들이고 돌본다면 고아원 양로원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기의 부모도 돌보지 않고 형제간에 의하지도 못하는 종교인이 남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이 1,000만이 넘는데 이 사회는 혼란하고 범죄율이 왜 많을까요? 도심지 문화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오간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TV, 영화관, 오락, 스포츠, 술집, 노래방, PC방은 우리의 심령을 타락시킵니다. 도심지는 인공적이요, 관능적이요, 쾌락적이기 때문에 도심지 생활에 젖어 산 사람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은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인성교육이
도심 지역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유치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보면 라면, 순대, 떡볶이, 인터넷식품, 타르가 들어간 색소가 사탕으로 이런 것들을 어린이가 많이 먹으면 수족구병, 인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신종플루들이 이룰 수 없고 코로나, 기타 모든 질병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은 부족하고 너무나 편하게 살았기 때문에 땀 흘려 일어난 노동의 참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토양 문화와 먹거리 문화를 살리는 것이 인류의 문화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은 자연농업입니다. 그리고 건강식품 사업과 친환경 유기농 사업입니다. 주택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친환경과 연관인 사업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물질과 산업화의 문명으로 물질과 문화는 풍요로워졌지만 지구는 불과 200년 만에 망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병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4분의 1이 생활습관병 환자입니다. 불과 30년 만에 성인병 환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식품으로 수명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이름 모를 많은 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숯불구이, 고기 문화가 들어온 뒤로 사람들이 정신적인 내면의 마음의 정성도 병들고 있습니다. 한창 감수성이 많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영육하여 인성교육이 형성되게 안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참으로 불투명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이 철저히 변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고 근면하게 열심히 땀 흘려 자기 주어진 직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부터 변해야 합니다. 종교인, 교육자, 기업인, 자영업자, 주부, 대학생, 청소년, 어린이들의 정서 문화와 가정에서의 먹거리 문화가 철저히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는 한 앞날의 미래는 불투명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밝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삶이 철저히 변해야 합니다. 자기 먹을거리는 자연농법으로 짓지만 팔농장부를 수로할 때는 살충제를 치고 있습니다. 먹는 먹거리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변해야 합니다. 기업인들도 식당 학교 근처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자기 자녀들이 있을 텐데 자기 자녀들한테 나쁜 것을 먹이지 않을 텐데 양주를 파는 사람들은 공업용 알코올을 섞어서 팔고 신밀가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공업용 색소와 기타 식품을 넣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파는 타르가 섞인 사탕, 떡볶이, 순대, 기타 음식을 청결한 지 깨끗한 웰빙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도덕성과 윤리가 바닥이 난 도심지에서 찬진 양심이 통하지 않는 이 현 시대에서 하늘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삶은 있을까요? 나 자신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강한 국가가 형성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것은 자기 주어진 직업이 천직이고 이 직업을 통하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열정적으로 일하지 않고 중간에 대다수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수진 장군의 생애와 징기스칸 생애를 읽어보시고 강한 인내력과 불굴의 정신과 자기를 100% 희생하는 정신을 배워나갑시다. 저는 1988년 특전사 중사로 제대 후 간과 위가 너무 안 좋아서 강원도 이제 상남에 전답을 사가지고 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천연계에서 나오는 산채나물과 유기농 식사로 제 병을 고쳤고 27년 동안 자연치유, 식이요법, 약초 허브 연구하고 성서의학과 스포츠 마사지와 경락 마사지, 대체의학을 공부하며 열심히 또한 살았습니다. 장애인, 독거노인, 고아 일들을 도우며 일했습니다. 오늘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먹거리 문화와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또한 정규주의 역량으로 인성교육이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건강 환경이 파괴되고 국가 안보 교육이
없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효경 문화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자연 사이버 대안학교를 형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자연 범국민 생명운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정보와 환경정보와 역사관과 국가안보와 바른 종교관을 심어주기 원합니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을 대문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부족하고 배운 지식이 없지만은 제 중심은 제 양심이 곱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짧은 유튜브를 통하여 많은 가정이 회복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